자,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하다가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프로세스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.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.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목적성을 분명하게 한다? 만약에 미팅을 한다 치면은 우리가 왜 이 미팅을 하고 있는가? 왜 이 미팅에 모였는가? 이 미팅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. 이런 목적성의 정의가 없으면은 흐지부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왔는데 사람들이 목적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한 시간 동안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제 마칠 때쯤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봅시다.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은 그거는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의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다. 우리는 이 미팅을 통해서 이 논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문제의 인식, 목적의 정의, 이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.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지를 이제 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솔루셔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솔루셔닝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성인 것 같습니다. 이 솔루션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효과성이겠죠.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.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 걸 적용해야 돼.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.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당연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는 팀의 생산성이 안 나오고 있어.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팀의 1박 2일 워크숍을 갑시다. 아니면 주말에 등산을 가서 뭐 단합을 합시다. 아니면 신입사원을 뭐 밤에 모여서 교육을 시킵시다. 뭐 이런 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아닌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의 해결이거나 또는 전혀 이걸 했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식의 솔루션들, 자기가 스스로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? 명확히 말하면 솔루션이 아니죠. 해결을 못했으니까. 아파트 단지에 산책을 하고 있으면 강아지 배변을 두고 가지 마세요라고 벽에 막 붙여놔요. 근데 그거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강아지가 똥을 안 싸고 가느냐?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. 자, 그러면은 강아지가 똥을 싸고 가서 더러운 현상이 하나가 일어날 거고, 그 종이를 벽에 덕지덕지 붙음으로 해서 이중적인 안구 테러가 발생하는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강아지의 똥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이 아니라 강아지의 똥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벽에 지저분한 게 붙어서 안구 테러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생긴 상황인 거거든요. 뭐 벽에 낙서를 많이 할 때 거기다 낙서 금지라고 쓰는 것도 낙서를 하나 추가하는 것 뿐이잖아요.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.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식별했다면 솔루션은 자기 만족이 되는 솔루션 또는 요식행위 같은 솔루션, 그럴싸해 보이는 솔루션이 아니라 실제 이 솔루셔닝을 통해서 내가 식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효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효율성입니다. 효과성은 이 솔루션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의 솔루션이 맞냐가 효과성이고요. 효율성은 이 효과성이 있었던 솔루션이 최적화된 상태로 효과를 주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바위돌이 길을 막고 있어서 그거를 옮겨서 치우는데 뭐 장정 2명이 와서 이거를 치우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장정 2명에 대한 일당을 주고 끝날 일이었다 쳐요. 근데 장정 10명을 부른 거야. 그럼 10명이 돌을 굴리면 2명보다 잘 굴려서 치웠겠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장정 10명에 대한 일당을 줬을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솔루션이 효과적이었냐? 효과적이죠. 길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. 근데 효율적이었냐?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. 왜냐면 2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을 불러서 비용을 낭비했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미팅을 하든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이 3단계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문제의 명확한 인식과 목적성 판별, 효과성이 있었는가,
효율적으로 해결했는가.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,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.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할 말을 분명히 전달했는가, 효과성이 있었는가죠. 효율성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, 효율성이죠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도 이런 효과성과 효율성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효과성과 효율성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. 효과성이 없을 때는 효율성이란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 자체가 안 됐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해결했냐,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냐, 해결이 안 됐는데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의미가 없겠죠. 효율성은 효과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. 효과성이 확보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. 문제에 대한 식별과 목적이 명확해졌을 때 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고, 효과성이 제대로 됐을 때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다. 보니까 1번, 2번, 3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디펜던시를 가지는 상황으로 느껴지네요. 그래서 오늘은 업무 처리나 또는 문제 해결, 미팅 등등을 할 때 조금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, 뻘짓을 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본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